자, 지난 시간에 이제 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폐업 신고를 꼭 해야 되는 이유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폐업 신고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이제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꼭 해야 될 것들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던 것들은 꼭 지키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폐업 신고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생겨요. 따라서 이제 폐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여기서 지금 이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전에 설명드렸던 폐업 신고 여러 가지 사항들, 뭐 이런 것들도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그 홈택스를 먼저 들어와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제 홈택스 전체 화면이죠. 이 화면 중에서 그 신청 제출, 이제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면 홈택스 전체 화면이죠. 전체 화면 중에서 여기 이제 신청 제출 탭으로 들어오시면 요 하단에 휴폐업 신고라고 있어요. 요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이제 휴폐업 신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하는 화면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여기 이제 떠 있어요. 그다음에 전화번호나 이메일도 여기 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예요.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휴업 신고냐 아니면 폐업 신고냐. 우리는 지금 폐업 신고니까 여기다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 폐업 신고를 딱 선택하면 이제 요런 팝업이 떠요. 폐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리턴 패키지 해서 여러 가지 재창업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요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폐업 신고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업일을 정하셔야 돼요. 언제자로 폐업을 하신 건지. 그러니까 이 날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지급 명세서, 원천세 신고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 폐업일을 기준으로 다다음 달 10일이냐, 다음 달 10일이냐, 뭐 다다음 달 말일이냐, 다음 달 말일이냐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것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 폐업일을 정하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폐업일을 지금 2022년 11월 31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날짜를 만약에 하루가 더 지나가지고 뭐 이틀이 지나서 2023년 1월 2일로 폐업일을 정하게 되면 별 차이는 없어 보이죠, 날짜상. 근데 이제 문제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끊어가지고 한번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끊어가지고 부가치세를 2023년도 분을 또 별도로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폐업일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면 2022년 귀속을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해주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2023년 1월 3일, 1월 2일 이렇게 폐업일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2022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2023년 5월에 한번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2일까지 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024년 5월에 가서 한번 더 신고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거 폐업일은 잘 생각하셔가지고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면 폐업 사유가 있어요.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뭐 사업 부진으로 선택했는데 다른 뭐 사항들도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가 아까 보셨죠?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여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었는데, 그 다른 구청 그 지자체의 인허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가지고 같이 세무서 사업자 등록할 때 같이 하셨던 분들은 요 통합폐업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쪽 것까지 한 번에 다 폐업 처리가 되니까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해당이 없으니까 부로 해놓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래는 뭐냐 하면 이제 관련되어 있는 서류들, 그러니까 세무 서류들을 기존에는 사업장이 있으니까 폐업하기 전에는 글로 이제 보내면 됐죠. 세무서에서 만약에 연락할 일이 있으면. 근데 이제 지금은 폐업을 하고 나면 그렇지 않으니까 송달받을 장소가 변경이 되면 정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여기 이제 첨부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폐업을 해야 되는데 첨부 서류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일 선택하고 여기에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선 지금 특별히 첨부해야 될 서류가 없으니까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신청하기를 눌러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신청되었습니다라는 팝업이 뜨죠. 그리고 이제
확인하려면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민원 처리 결과 조회에서 여기서 이제 상태 조회를 해보면 접수 완료라고 떠 있으면 된 거예요. 일단 신청이. 그래서 접수 완료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사업자가 폐업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조회 발급 탭에 들어가시면 사업자 등록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상태가 있고, 그 사업자 상태 메뉴 안에 사업자 등록 번호로 조회하는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도 여기서 조회할 수 있어요. 사업자 번호만 알게 되면. 그래서 이제 내 사업자 번호를 여기다 치고 조회를 하게 되면 폐업 신고가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 그러면 이런 멘트가 뜨죠. 그러니까 폐업자입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업 일자는 아까 보셨죠. 2022년 12월 31일이고 이 사업자는 원래 간이가세자 사업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처리 화면이 되려 그러면 아까 폐업 신고하고 한 30분 정도는 흘러야 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로 내가 폐업이 된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확실한 방법은 폐업 사실 증명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민원 증명, 여기서 이제 증명서 발급하는 탭인데 민원 증명에 들어가셔가지고 폐업사실 증명을 선택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인적사항들 표시되어 있고 그 밑에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밑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한글 증명으로 한번 보려고 신청을 하는 거니까 한글 증명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업일자, 폐업일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폐업일자가 나왔다는 건 제대로 신고가 됐다는 얘기긴 한데 일단 한번 띄워 볼게요. 그리고 뭐 사용 용도나 이제 제출처 선택해가지고 뭐 출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열람을 하시든지 해서 신청하기를 누르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민원 처리 결과를 조회하면 요거 아까 폐업 신고했죠. 요거 했던 거. 그 다음에 폐업사실 증명원 요거 띈다는 거. 요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처리가 완료됐으니까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폐업사실 증명은 발급이 되는 거예요. 요런 게 발급이 되죠. 폐업사실 증명이 발급이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폐업일이 2022년 12월 31일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폐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관이가세자였으니까 기존에 이 폐업사실 증명원도 관이가세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가세자였으면 여기 일반가세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참고로 여기 보시면 여기 폐업 신고를 접수한 일자 시간이 있죠. 20시 49분인데 이 폐업사실 증명원이 접수된 게 21시 4분이니까 약 한 15분 정도 흘렀네요. 그러니까 15분 정도에 이제 끝났다는 거고. 그래서 보통 한 30분 정도 이내에는 이제 폐업 신고가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가능한 한 폐업하는 일이 없어야 좋은 거겠죠. 근데 이제 혹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행정적으로 이런 세무적인 신고도 그렇고요. 정리를 꼭 하셔야 이제 다른 불이익들이 없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일정 기간 사업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예 지금 폐업했다가 나중에 다시 뭐 개업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경우, 그런 경우에는 폐업보다는 차라리 휴업을 신고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폐업을 한번 했다가 다시 재개업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더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